2002년 10월 30일 서울 공덕동 로터리에 난데없이 기러기가 날아들었다. 기러기 중에서 몸집이 가장 큰 기러기다. 퇴근길 차량 행렬 속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지지만 기러기는 위기 속에서도 날개를 펴지 못한다. 예기치 않은 손님의 등장에 경찰까지 출동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래. 그렇지. 빨리 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 홀로 내려앉은 기러기. 새는 왜 갈 곳을 잃고 이 도시에서 머뭇거리고 있을까? 한강 밤섬. 강 한가운데 있는 모래섬은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도시 속 자연 공간이다. 도시에 겨울이 내리면서 밤섬엔 어김없이 철새가 찾아든다. 해마다 밤섬을 찾는 겨울 철새는 20여 종 5천여 마리. 그 중에서도 단연 오리가 많다. 물과 모래톱이 있는 밤섬은 새들이 도시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다. 겨울 철새들에게 월동지는 중요하다. 이동에 필요한 영양분을 비축하고 다음 해의 번식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두 개의 모래섬으로 이루어진 밤섬은 47,000평에 이르는 섬 안에 숲을 품고 있다. 그리고 숲은 또 다른 생명을 부른다. 깊은 숲에서만 사는 천연기념물 큰 소쩍새도 있다. 말똥가리도 밤섬을 찾았다. 돌쥐를 사냥하는 맹금류인 말똥가리. 그러나 밤섬의 터줏대감 까치가 시비를 걸기 시작한다. 서너 마리가 집단으로 공격하는 까치.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면 맹금류라도 끝까지 쫓아가 몰아내고야 만다. 이렇게 밤섬은 다양한 새들이 살아가는 도시 속 자연의 보고다. (2002년 12월 10일) 밤섬 풀숲에서 또 다른 기러기 한 마리가 발견됐다. 사람이 다가가자 힘겹게 몇 발자국을 뛰던 새는 이내 그것마저도 포기한다. 여인 몸과 초점 잃은 눈. 기러기는 지쳐있다. 어디가 잘못된 것일까? 취재진은 기러기의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다.
기러기를 데리고 간 것은 야생조리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동물병원. 취재진은 새에게 무슨 병이 있는지,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 충격을 받았는지를 살펴보기로 했다. 상태가 얘로 봐서는 뭐 특별히 날개를 다쳤다거나 그런 외상적인 그런 소견은 없고, 다만 그 먹이를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좀 탈진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진단 결과 기러기는 도심 안에서 먹이를 찾지 못해 탈진한 것이었다. 새는 회복을 위해 조류보호협회의 쉼터로 옮겨졌다. 이곳에선 도시에서 상처받은 새들을 먹이고 치료해 자연으로 돌려보낸다. 밤섬의 기러기는 공덕동 로터리에서 추락한 기러기와 한 누리에 수용됐다. 쉼터엔 기러기 외에도 모두 10여 종 40마리의 새들이 자연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 매년 겨울 이곳을 거쳐가는 철새는 평균 100여 마리. 대부분 도시에서 굶주리거나 다친 새들이다. 한강 밤섬에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됐다. 이때쯤이면 새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먹이다. 까치가 죽은 물고기 한 마리를 찾아냈다. 먹이를 찾지 못한 흰뺨 검둥오리가 그 자리에 끼어든다. 황당한 듯 먹이를 내주고 물러서는 까치. 흰뺨 검둥오리는 며칠 동안 굶은 기색이다. 죽은 고기를 먹는 것은 오리에게는 흔치 않은 일. 그러나 추운 겨울,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무엇이든 먹어야 한다. 도시의 겨울은 하루하루가 먹이 전쟁이다. 그렇다면 밤섬의 철새들은 이 겨울을 어떻게 나고 있을까? 우리는 밤섬의 위장막을 치고 새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관찰하기로 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다. 밤이 되자 낮에 섬 주변에서 놀던 새들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오리들은 밤새도록 섬에 나타나지 않았다. 새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이른 아침 강변도로는 출근 차량들로 부산하다. 때마침 사라진 밤섬의 새들이 돌아오기 시작한다. 새들은 적게는 10마리에서 많게는 수십 마리씩 무리를 지어 밤섬으로 돌아온다.
밤섬은 다시 철새들의 세상이 된다. 낮 동안 새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헤엄을 치고 목욕을 하면서 휴식을 취한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새들은 동작을 멈추고 또다시 어디론가 떠날 채비를 한다. 그날 밤 드디어 새들의 이동이 목격됐다. 그 다음 날도 역시 새들은 저녁 무렵이면 어둠을 가르고 밤섬을 떠났다. 저 밑에도 또 한 마리 또 가고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리 가고 있고요. 새들이 가는 방향은 일정했다. 일주일간의 관찰 결과 새가 움직이는 방향은 주로 서울 남서쪽이었다. 그렇다면 새들은 매일 밤 어디로 날아가는 걸까? 우리는 새들의 이동 경로를 본격적으로 파악해 보기로 했다. 새들이 떠난 밤 섬에 들어간 취재진은 한강관리사업소의 허가를 받아 포획용 그물을 설치했다. 오리들에게 추적 장치를 달기 위해서다. 포획용 그물은 오리가 스위치를 밟으면 그물이 자동으로 덮는 구조다. 그물을 설치한 지 3일째. 드디어 첫 번째 오리가 포획됐다. 고방오리 암컷이다. 오리에게 전파 발신기를 부착했다. 그리고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노란색 표시를 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새의 무게에 맞는 발신기를 선택해야 되고요. 예, 너무 무거우면 이제 새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거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발신기를 묶는 방법이에요. 예. 발신기의 무게는 17g. 등에다가 오리가 활동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무게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전혀 끈은 지장이 3개월 후면 누가 없어져 예. 발신기가 저절로 떨어지도록 돼 있다. 보이겠죠. 예. 포획된 오리들에게 고유 주파수를 배정했다. 고방오리 암컷의 주파수는 151.5MHz. 이 주파수로 고방오리 암컷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발신기를 단 오리가 여느 오리와 다름없이 힘차게 날아오른다. 발신기의 추적 범위는 반경 1km 이내다.
전파 수신기를 작동하자 발신음이 포착됐다. 예, 잘 됐어요. 노란 표식을 단 고방오리가 눈으로도 확인된다. 오리는 무리들 속에 섞여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갔다. 두 번째 발신기는 청둥오리 수컷에게 부착했다. 취재진은 이렇게 모두 5마리의 오리에게 발신기를 달았다. 다섯 마리의 새들은 모두 각각의 고유 주파수로 이동 경로를 알릴 것이다. 발신기를 부착한 지 닷새. 취재진은 배를 타고 먼저 밤섬 주변부터 탐지하기 시작했다. 잡전파 너무 심해. 혼신이 너무 심해. 겁니다. 발신음은 잘 잡히지 않았다. 도심에서 전파를 이용해 새를 추적하는 일은 쉽지 않다. 새가 보내는 전파는 고층 빌딩에 부딪혀 반사되고 도시의 다른 전파와 섞여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 열흘이 지나도록 발신음은 포착되지 않았다. 오리는 어디로 갔을까? 추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보다 넓은 지역을 이동하며 탐색 활동을 벌이기 위해 고성능 안테나를 차량에 설치했다. 그리고 방향을 조작할 수 있는 원격 조정 장치를 설치했다. 우리는 원격 조정 장치를 이용해 밤섬과 가까운 여의도 일대를 탐색했다. 그러나 전파는 잡히지 않았다. 여의도 일대를 벗어난 모양이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발신기를 단 오리가 포착됐다. 주파수 149.29MHz의 고방오리 암컷이다. 밤사이 여의도 일대에서 전파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꽤 먼 것을 다녀오는 모양이다. 한 시간 후 이번에는 노란 표식을 단 고방오리 수컷이 발견됐다. 관찰 결과 발신기를 단 오리들은 밤이면 밤섬을 떠났다가 아침이면 다시 돌아오는 일상을 반복했다. (2003년 1월 25일) 서울엔 모처럼 한방 눈이 내렸다.
밤섬 철새들에게 눈은 큰 위협이다. 새들의 행동 반경을 좁히고 시야를 가려 먹이를 찾기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눈이 내리는 날은 동물들의 움직임이 빨라진다. 이날 저녁, 새들은 여느 때보다 일찍 어디론가 이동을 시작했다. 이대 목동병원 쪽으로 지금 그 육안 관측으로 봤을 때 새들은 이날도 일정한 방향으로 날아갔다. 그동안의 관찰을 종합해 볼 때 밤섬 서남쪽 목동 방향이다. 이 안양천을 따라서 이 무리들은 이 상류 쪽으로 안양천 상류 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무리 같고 우리는 오리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오리의 이동 반경은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를 훨씬 벗어났다. 새가 이동한 방향을 따라 우리가 도착한 곳은 안양천이다. 한양 저쪽 방향이니까 네. 시흥대교 200m 전방에 있어요. 안양천에선 전파가 희미하게나마 계속 포착됐다. 전파를 더 가까이 포착하기 위해 안테나를 들고 바깥으로 나갔다. 마침내 정확한 주파수가 감지됐다. 주파수 149.29MHz. 세 번째로 날려준 고방오리 암컷이다. 그러나 새는 전파만을 보낼 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안양천에서 새를 추적한 지 3시간. 한 무리의 오리떼가 보인다. 새들은 낮에 밤섬에서 쉴 때와는 달리 먹이 활동이 활발하다. 그리고 1시간 후 발신기를 단 오리가 발견됐다. 멀리서도 선명한 노란 표식. 전파 추적에 나선 지 한 달 만의 일이다. 다음 날 아침까지 오리들은 안양천을 떠나지 않는다. 새들은 밤부터 내내 안양천에서 자맥질을 해가며 먹이 활동을 하고 있다. 오리는 얕은 물에서 물구나무를 서서 먹이 활동을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밤의 모습을 드러낸 고방오리 암컷은 어디에 있을까? 마침내 고방오리 암컷이 모습을 드러냈다. 주파수 149.29MHz. 어젯밤에 목격된 바로 그 고방오리 암컷이다. 새는 무리 속에 섞여 먹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안양천 석수동 하류 200m 지점. 주파수 151.8의 고방오리 수컷이 발견됐다. 이놈은 먹이 찾기에 분주하다.
잡식성인 오리는 풀뿌리나 곡식, 저서 생물 등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먹는다. 밤섬에서 저녁마다 사라진 오리들은 그동안 먹이를 찾아 이곳 안양천을 꾸준히 오갔던 것이다. 그렇다면 안양천에 무엇이 새들을 불러들였을까? 메가람 조류 생태연구소와 함께 하천 저서 생물의 종류와 양을 조사해보기로 했다. 채집 그물을 이용해 강바닥의 흙을 25제곱센티미터 넓이로 판 후 그 안에 있는 생물을 채집했다. 이렇게 채질을 하고 하면은요. 여기에 이제 생물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이걸 나중에 실험실 가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하천 바닥에선 다량의 저서 생물이 발견됐다. (30배) 확대 촬영을 하자 물속의 실지렁이를 비롯한 저서 생물이 선명하게 보인다. 실지렁이는 안양천 바닥에 가장 많은 종으로 전체 양의 90%에 해당한다. 사급수의 물에 사는 곤충인 깔다구 유충도 오리들의 중요한 먹이가 된다. 돌밑이나 수초 등 하천 바닥에서 주로 기생하는 거머리도 그들의 먹이다. 이런 동물성 먹이는 오리들에겐 많은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영양식이다. 오리는 하천 바닥을 짚고 물속을 부리로 훑어가며 먹이를 먹는다. 넓적한 부리는 물을 들이마셔 유기물은 걸러먹고 물은 양옆으로 배출하기에 알맞은 구조다. 이런 먹이 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선 수심이 얕아야 한다. 오리에게 적당한 수심은 30에서 50cm. 밤섬의 오리를 이곳 안양천으로 불러들인 건 바로 풍부한 먹이다. 그렇다면 안양천에 있는 먹이의 양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안양천에서 가져온 표본을 분석한 결과 실지렁이, 깔다구, 거머리 등 저서 생물이 1평방미터당 78g이 나왔다. 이를 환산하면 안양천에 오는 3천여 마리의 오리가 석 달 동안 먹을 양이다. 한강의 지천 한 줄기가 가진 생명력이다. 지렁이류와 깔따구류는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특히 실지렁이류는 1제곱미터당 35,000 개체가, 그리고 깔따구 중에서 붉은색을 띠는 깔따구류는 4,700개체가 출현하였습니다. 실지렁이류와 붉은색을 띠는 깔따구류는 유기물이 풍부한 곳에 서식하는 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리들은 왜 밤섬에선 먹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한강의 수심 때문이다. 밤섬 주변의 수심을 측정해 보기로 했다.
밤섬 주변 한강 본류의 평균 수심은 3.5m. 수면성 오리들이 먹이를 얻기 힘든 깊이다. 이와 같은 깊은 곳에서는 잠수성 오리나 수면성 오리들이 먹이를 먹기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이와 같이 깊은 수심을 쭉 이어지고 있는 이런 형태는 마치 운하 같은 것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80년대 한강 종합개발의 결과로 부쩍 깊어진 수심은 한강에 다양한 새가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장벽이 된다. 거기에 밤섬은 많은 새가 몰려 있어 섬 주변의 얕은 곳은 이미 먹이가 동인한 상태다. 그래서 새들은 밤마다 밤섬에서 10km 떨어진 안양천까지 날아가 먹이 활동을 하고 아침이면 다시 밤섬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안양천은 한강 밤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먹이 공급지다. 부족한 먹이를 구하기 위해 안양천으로 오는 새들은 밤새도록 하천 바닥을 뒤진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오리들은 밤섬으로 돌아가야 한다. 안양천의 상황이 바뀌기 때문이다. 주된 이유는 자동차와 사람 때문이다. 끝없이 달리는 자동차의 소음과 산책과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로 인해 오리는 위협을 느낀다. 새들이 사람으로부터 안전을 느끼는 거리는 100m. 사람이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거리다. 그러나 안양천의 폭은 이 거리에 턱없이 못 미친다. 고방오리도 아침이 오고 사람들의 방해가 시작되자 날아가 버렸다. 이런 이유로 오리는 낮에는 안양천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밤섬과 안양천은 먹이 공급지와 휴식지로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새들은 안양천과 같은 먹이 공급지와 밤섬과 같은 휴식지가 함께 있어야 도시 안에 머물 수 있다. 밤섬에서 날려보낸 5마리의 오리 중 지금까지 안양천에서 발견된 오리는 모두 3마리다. 나머지 2마리는 밤섬에선 간간히 발견됐지만 그 이동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 밤섬과 안양천을 오가는 오리는 3천여 마리. 그러나 이들 중 기러기는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봉덕동 로터리에 날아든 기러기와 밤섬에서 탈진한 채로 발견된 기러기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취재팀은 서울 근교의 기러기 서식지를 찾아 나섰다.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이곳에서 대규모 기러기 떼를 만났다. 가족관계를 중시하는 기러기는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며 집단 생활을 한다. 천여 마리가 떼를 지어 먹이 활동이 한창이다. 기러기들은 논바닥에 떨어진 벼이삭을 즐겨 먹는다. 밤섬에선 볼 수 없는 한 무리의 낯선 집단이 나타났다. 황오리다. 황오리는 오리과지만 기러기처럼 덩치가 크다. 이곳에선 밤섬에서 봤던 고방오리나 청둥오리는 보이지 않는다. 하성면 김포평야는 밤섬으로부터 20여 킬로미터 거리에 있다. 밤섬에 오리들이 오지 않는 것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숫자 전부 이제 확인해 갖고서 낙곡 숫자들. 알맹이 그렇게 멀리 날아오게 되면은 뭐 심지어는 뭐 10km, 15km까지 날아가게 되는데 그게 거의 어떻게 보면 한계선에. 그러니까 먹이 찾기 위해서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되면은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별 이득이 없다는 거죠. 김포엔 겨울의 막바지 2월까지도 곡식이 남아있을 만큼 새들의 먹이가 풍부하다. 덩치가 큰 기러기들에겐 높은 칼로리를 가진 벼이삭이 좋은 먹이다. 김포평야에서 먹이를 먹고 무리를 지어 서식지로 이동한다. 취재진은 김포에서 만난 기러기떼를 쫓아가 봤다. 그들이 휴식을 취하는 것은 고양시 김포대교 아래 한강 둔치다. 김포와 장항동 사이를 오가며 먹이를 얻는 기러기. 공덕동 차도에서 발견된 기러기는 이 무리에서 이탈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들 기러기가 도심에 들어와 겨울을 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러기들은 먹이원을 하천 가장자리에서 풀을 먹거나 아니면 풀의 뿌리 그리고 주변의 농경지에서 벼이삭 같은 것을 주워 먹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농경지나 가장자리 풀이 자라는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러기가 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 안엔 어떤 철새가 살고 있을까? 우리는 야생조리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서울 시내를 흐르는 한강과 그 지류에 대한 철새 분포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서울에서 5천여 마리의 철새가 찾는 한강 밤섬엔 청둥오리와 고방오리가 가장 많다. 다음은 서울 강북 지역을 흐르는 중랑천. 흰죽지가 1,400마리, 고방오리가 1,000마리 관찰됐다.
서울 강남 지역을 흐르는 탄천. 총 1,500마리의 새 중 쇠오리와 흰뺨 검둥오리가 각각 650마리와 450마리씩 서식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강에서 겨울을 나는 철새들의 대부분은 물에 의지해 사는 오리류다. 한강의 지류는 50cm 미만의 얕은 물을 유지해 도심의 철새를 불러 모으고 그것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된다. 그러나 한강 본류는 개발로 자연형 둔치가 사라지고 수심이 깊어져 깊은 물에 잠수해서 먹이를 구하는 비오리만이 살고 있다. 한강 본류에 사는 철새들은 먹이 다툼도 치열하다. 비오리가 잡은 물고기를 제갈매기가 재빨리 낚아챈다. 깊은 물에선 사냥도 어려워 비오리 한 마리가 사냥을 하면 주변의 새들이 다 몰려들어 실랑이를 벌인다. 비오리가 건져올린 물고기는 결국 제갈매기의 차지가 됐다. 한강 개발은 사람들에겐 편리함을 줬지만 철새들에겐 시련을 안겨준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다. 사람뿐 아니라 새들에게도 힘든 시기다. 소환 강추위로 얼기 시작한 한강은 무려 20여일 이상이나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강이 얼어붙으면 물에서 사는 오리들은 갈 곳이 없다. 영하 15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 새들은 먹을 것도 쉴 곳도 잃고 말았다. 서울은 한강에 있어 새들을 불러 모으는 힘이 있다. 그러나 충분한 먹이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지 못해 새들은 이 겨울 배고픔과 추위를 느낀다. 밤섬에서 탈진한 채 발견된 기러기는 어떻게 됐을까? 석 달 동안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은 새는 한눈에도 기력을 회복한 것처럼 보인다. 이단 좀 잡아서 넣으면 된다. 잘 끌어. 이제 새를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오늘 좋은 데로 저기 아저씨 좋은 데로 가는데 오늘 월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동료들과 합류하려면 지금이 적기다. 자 다치지 않게 안녕. 보소에서는 새를 기러기가 많은 행주대교 부근으로 데리고 갔다. 오늘은 좋은 데로 간다. 친구들 만나러 간다.
저게 제일 낫겠다. 2월 말 행주대교 주변엔 역시 북상을 준비하고 있는 새들이 있다. 기러기도 제대로 날아만 준다면 저 무리에 합류해서 시베리아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아이고 오늘은 좋은 데로 가는 날이 단다. 고향으로 간다. 또 봐라 이것도 달러가지고 좋아가지고 냄새 오고. 예? 제가 이제 걸어갈지 잘 봐. 나와. 봐봐. 잘 가. 꾸벅꾸벅. 가기 싫어? 아 이제 자기 좌우로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잘 파악하는 거지 이제. 그렇지. 쭉씩 날라봐 한번. 어? 2달 만에 우리를 나온 기러기는 방향 감각을 잃은 듯 두리번거리기만 한다. 이제 날아오르기만 하면 기러기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새는 날갯짓이 쉽지 않은 모양이다. 지난 2개월의 공백이 야성을 잃게 한 것이다. 겨울, 도시로 들어와 길을 잃은 철새는 끝내 고향으로 돌아갈 힘을 잃고 말았다. 철새에겐 도시가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곳인가.